인선된 분들 중에서 신박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유설희 기자 총평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박진영 씨밖에 안 보이는 인선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파격적이고 신선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인선이 좀 묻힐 정도로 좀 파격적이고 전 되게 신선하고 좋았어요. 신선하고 네, 네, 좋았다. 좋았다. 네. 우리 유경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박하다. 이제 이런 인상으로 마무리를 찍은 점이 정말 좋았고, 근데 뭔가 실용도 이제 하나의 키워드이지 않을까.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정권의 장관도 이제 위임이 됐던 만큼 그래서 파격과 실용으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생각했습니다. 파격과 실용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줬는데 일단 아까 이제 그 유설희 기자가 말한 대로 박진영 그 씨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파격이라는 말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이 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구이고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박진영 씨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발탁을 하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한 2010년대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던 한국 대중문화가 요즘엔 더 완전 중흥기를 맞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발전하는 기세를 잘 몰아서 앞으로 또 더 잘 발전하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정말 주력 우리의 어떤 수출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이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민관의 협력을 좀 도모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전 정부들에서도 뭔가 이제 문화에 되게 욕심을 많이 내잖아요. 왜냐하면 문화 정책을 잘하면 그게 이제 정말 정부의 어떤 치적이 되니까 이제 그런 만큼 뭐 예전 정부들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국가 브랜드 위원회라든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문화 융성 위원회 이제 이렇게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를 관장하지만 좀 다소 고루한 인선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분야의 뭐 원로를 뭐 모신다든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그분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쵸, 맞습니다. 네. 그 금거북이로 요즘에 자꾸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근데 이제 어쨌든 박진영 위원장이면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역이고 뭐 그렇게 이제 원로 이런 느낌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아 정말 진짜 실무적으로 뭔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고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 이게 사실 이제 케이팝이 원로 지금 해외에서 인기 많으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예전에 원더걸스가 2009년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에도 그 박진영 씨는 사실은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인 인물이거든요. 제가 듣기엔 에피소드가 일단은 본인이 상이나 트로피를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가수하면서 네. 제작자로서 지금 반 정도 잃어버렸대요. 아. 왜 그걸 잃어버렸냐 했더니 그 이유가 이미 탄 상보다는 앞으로 탈 상들에 관심이 많아서라는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미래를 보는 점을 아마도 정부에서도 캐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간 박진영 위원장 우리도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유경선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나이는 1972년생이고요. 사실 그 학업 이력만 보면은 문화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어쨌든 연세대에서 지질학과를 전공을 했고 이과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를 하고, 근데 연대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밟다가 이제 중간에 중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새삼스럽게 좀 다시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반면 딴따라 기질이 이제 강하고 이제 본인도 딴따라라고 스스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춤을 너무 추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랑 희한한 타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딱 하루에 2시간만 춤을 추겠다. 그래서 이제 클럽에 가서 2시간 동안 정말 칼같이 2시간 동안 음악이랑 춤을 이제 원 없이 즐기고 아빠 차를 타고 이제 독서실에 가서 이제 밤새 공부를 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때부터 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저희 때 이제 향유했던 그 가수니까 저도 좀 네. 아는 바가 있어 말씀을 드리면은 네. 박진영 씨가 오렌지족이 아니에요. 우리 그때 보면 X세대 중에서 강남 오렌지족 출신들이 가수가 많이 됐거든요. 네. 박진영 씨는 겉만 보면 그래 보이는데 네. 이분이 1971년생인데 일남 일녀 중에 막내고 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출신입니다. 강남하고는 압구정하고는 거리가 많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 대기업 샐러리맨 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런 집에 자랐고 박시현 씨가 나중에 회고하는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본인 집은 당시에 재정적으로 중산층이었다.
경기도 일산에 집 한 채 겨우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봤던 랄라리 이미지, 네. 뭔가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묵었을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것과 실체는 약간 다르다는 그렇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네. 그 얘기 덧붙여서 말씀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부유하다고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3 때 이제 스카이 뭐 서울대 연고대 중에 한 곳만 가면 네가 원하는 차를 사주겠다고 했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오픈카를 타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산차 중에 유일한 오픈카가 코란도 지프였대요. 그래서 그 그랬구나. 차를 네.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주변 친구들도 박진영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구나라고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집이 생각보다 잘 살지 않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예, 하는 예, 것이고 예. 여하간 지금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서 많은 가수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이 되죠. 네, 일단 가수 데뷔가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빛을 봤던 건 아니고 92년도에 박진영과 신세대로 데뷔를 했는데 좀 빛을 보지 못하다가 94년에 그 날 떠나지 마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노래로, 원래는 이게 처음에 발라드 곡이었다고 해요. 뭐 SM에서 오디션 볼 때 현진영이 이거 곡만 나한테 팔고 가라라고 해서 화냈다는 기라도 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댄스곡으로 번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히트를 쳤고 또 광고 삽입곡으로까지 쓰이면서 이제 성공을 맛보게 됐는데, 이제 이때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파격 의상이 이제 비닐 바지인 아니 그러니까 거고, 네. 예, 뭐 땀나서 구멍 뚫었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유는 좀 있더라고요. 당시 이제 뭐 20살 20대 초반이니까 뭐 반항기도 사실 되게 많았을 때고, 당시에는 방송과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뭐 노출을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거에 반발심을 좀 느껴서 그럼 비닐 바지면 이게 옷은 입긴 입은 것이래 이제 노출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뜻으로 이제 그 비닐 바지를 입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네. 이제 그 비닐 바지를 입고 엘리베이터 같은 노래 부르고 하니까 사실은 발랑 까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렇죠. 보니까 성경 공부에 이렇게 탐닉해 있고 네, 예루살렘도 직접 갔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얘기 전하기 전에 망사 셔츠 얘기를 좀 망사 하긴 해야 셔츠? 돼가지고 그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청와대 행사 때 망사 셔츠를 입고 갔는데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진 찾아보시면 이제 안에 상체가 다 보이는 시스루 셔츠예요. 그걸 입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대통령은 뭐 재밌어 했대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제 다음날 이제 신문 1면에 뭐라고 났냐면 박진영 청와대 의상 테러. 이렇게 기사가 났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신문이 고루한 매체다 보니까 네. 용납이 안 되는 의상을 하고 그러니까 간 거죠. 어떻게 네. 가수가 청와대 그 왕사 셔츠를 입고 갈 수 이렇게 있냐. 엄중한 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성경 공부 이 얘기를 마저 전하면 이제 그 제가 그 찾아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박진영 씨가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에세이집을 내요. 무엇을 위해 살죠? 네, 이 책을 냈는데 이제 이 책은 그냥 뭐 유년 시절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제 일대기를 적은 그런 이제 책인데 재밌는 부분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보면은 뭐 구원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전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박진영 씨 인생에서 이제 신앙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데 이 성경 공부에 빠진 계기가 좀 독특해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궁금했대요. 그래서 모든 종교 경전을 다 찾아봤는데 그 답을 자세히 써놓은 게 성경밖에 없더래요. 인생의 답을. 네, 인생의 답을 주는 게 성경이어서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그 2년 뒤에 이 성경 공부한 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 해서 휴대폰도 꺼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2달 동안 여행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정말 보면 대단한 사람. 기행이라고 할 만하게 그러게요. 갑자기 네. 종교에 이제 심취한 건데 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아토피가 원래 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신앙으로 극복한 게 이분의 원칙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음식만 먹는다. 쉽게 얘기해서 농약이나 항생제, 방부제, GMO 이런 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유기농만 그것 먹는다. 역시도 이제 유기농을 먹는 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먹기 때문에 인간이 첨가한 건 안 먹는다. 그런 이유구나. 이런 발상이라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게다가 유튜브에 성경 강의도 한다면서요. 네, 그 이제 처음에 성경 공부 모임을 소규모로 운영을 했는데 점점 커졌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성경 세미나 강사로 나서게 되는데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첫 열매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박진영 씨가 2020년에 개설을 한 건데 이제 박진영 씨가 직접 성경을 강의하는 영상이 이제 수십 개가 올라와 있고 이제 구독자는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안 되네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자기는 성경 강의가 삶의 1순위래요.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4번을 성경 강의를 하고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이 강의 준비를 한대요. 그 바쁜 사람이. 그 바쁜 사람이. 예. 그리고 이제 수입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의 이제 10분의 1을 이제 헌금을 하는 건데 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빼놓고 이거를 성경 강의 하는데 쓴다는 거죠. 아. 야. 네,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라든가 네. 성경의 그런 진리 말씀을 전하는 데 투자를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불거졌을 때 본인을 향한 루머가 또 종교 관련해 있었잖아요. 네,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18년도에 이제 디스패치가 이제 박진영 씨가 이제 한 역삼동의 큰 강의실에서 한 100명을 모아놓고 성경 강의를 하는 현장을 사진도 찍고 해서 기사를 내요. 근데 이제 뭐냐? 이 이제 강의가 구원파를 전도하기 위한 집회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당시에 논란이 됐던.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제 구원파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잘 알려지게 된 이제 이단 종교인데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이제 이 유병헌 씨가 이제 실소유주였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 세모 그룹이 이제 구원파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기업인데 그 그룹의 산하 기업인 천혜지라는 데가 있어요. 오. 그 기업의 이제 대표랑 이제 변기춘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게 또 찍혀요. 그래서 이제 크게 논란이 오해를 된 사게 거죠.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의혹이 커졌던 이유가 이제 박진영 씨가 재혼한 부인이 이 구원파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유병헌 씨의 진짜 조카래요, 친조카. 아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신인적 관계 등을 통해 가지고 의심을 네. 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별개로 그와 별개로 기독교 네. 신앙이 굉장히 투철한 삶을 네.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여하간 저희가 이제 그 대학생 때 박진영의 이미지는 사실은 맨날 이제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놀고 먹고 막 수강 생활도 부실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네. 자기 관리의 끝판왕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에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아침마다 지키는 루틴이 정말 숨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한다. 뭐 영어 단어 20개를 외우든 이제 뭐 일본어를 공부를 하든 또 워낙에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늘 챙겨 먹는 그 루틴에 영양제 뭐 몇 종 이렇게 있어요. 뭐 5종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막 유산균 뭐 비타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견과류 뭐 과일 이렇게 먹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자기 몸에 있게 세팅을 해놔서 15분 만에 아침을 다 끝낸대요. 왜냐면 자기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엄청난 시간을 이제 또 이제 성경 공부에 쓰고 있는 거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체중을 늘 재고 또 뭐 음. 30분 체조를 하는데 그 체조 배경음악도 본인이 또 만들었어요. 아. 직접 작사- 국민 작사, 체조 이런 작곡을. 것처럼 이제 아, 배경음악이 작곡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또 30분 동안 발성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네. 음역대를 쭉 하면서 2시간 동안 운동하고 뭐 이제 이렇게 산다는 건데 그런 나머지 50대인 지금 자기가 느끼기에 30대일 때보다 몸이 더 좋대요. 몸이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흰머리가 안 나기 시작했대요. 아, 흰머리가 안 난다? 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흰머리를 뽑았는데 자기가 연구를 했대요. 또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데 어느 날 흰머리를 뽑았는데 끝이 까매져 있더라. 그 이후로 하나도 흰머리가 안 나서 지금 염색조차 안 하고 있다. 솔깃하네요. 아. 나도 한번 아니 근데 정말 이분이 않아. 진짜 자기 관리가 대단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물을 마시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생수를 보통 이제 사서 마신다. 요 정도가 약간 이 깐깐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해양 심층수를 마신대요. 그 해양 심층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서 물을 끓여 올려가지고 이제 소금을 제거한 다음에 마시는 건데 그 이유를 3가지나 밝히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표에서 거리가 먼 심층수이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도달하지 않는다. 아, 두 번째는 1년 내내 낮은 수온 때문에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번식하기 어렵다. 아. 마지막으로는
높은 수압 때문에 미네랄 함량이 많다. 그래서 나는 해양 심층수만 마신다는데 대단하다. 정말로 그 자기 관리가 정말로 숨 막힐 정도입니다 이게. 네. 네. 선배의 말씀에 좀 한마디 얹자면 그 소금을 뭘 먹냐면 히말라야 아면만 먹는데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오염되기 전에 만들어진 아면에서 이렇게 네. 정말 순수한 것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네. 되게 추구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의약품 광고가 없는데 그런 게 하나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지금 느낌이 확 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진영 씨 같은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좀 재정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양 심층수가 일반 생수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에 1,000원 이하를 추구하는 반면에 해양 심층수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줘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샤워는 점이 무슨 있다는 걸로 건데. 하실까 궁금하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정치 관련된 그런 대학원 진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민주당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싱크탱크죠. 거기서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민주정책연구원 이게 이제 민주연구원의 이제 전신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장을 맡았던 김효석 의원이 박진영 씨를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박진영 씨 본인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박진영 씨 하면 알아야 될 그 뮤지션 중에 하나가 김영석 네. 씨거든요. 김영석 씨가 사실은 박진영 씨한테 음악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작곡가의 길에 입문하는데 정말로 10분 잘해준 건데 그 김영석 씨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연이었잖아요. 그런 인연들을 두고도 박진영 씨 역시도 정치적 색채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주변 사람들이 하기도 하던데 네. 지금까지 뭐 공개적으로 정치인 누구를 지지한다고는 한 적은 없으니까 네. 그 흉금의 마음은 알 길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본인 이제 이게 민주정책연구원 같은 데서 영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분이 또 보니까 회사 경영의 신조 같은 게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그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고 가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돈 벌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면은 그 이제 기업이 흔들린다고 하면서 그런 기반하에서 만든 게 통상 연예기획사하고 달리 뭐 직함 없는 호칭. 그 박진영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일단. 자기를 거기다가 박진영 이제 씨라고 한다. 뭐 탄력 근무 같은 것도 일찍 도입을 했고 정부가 공고한 연예인 표준 계약서 이런 것도 JYP가 굉장히 일찍 도입을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특출난 건데 룸살롱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우리 임직원들의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인맥을 통한 인턴 채용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열거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인 가치로도 발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당에서도 뭔가 좀 샘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간 박진영 그 위원장이 됐습니다. 장관급 위원장인데 이분이 임명 소감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뭐 여러 면에서 부담스럽고 걱정되지만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게 내 꿈이다. 이제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이런 위원회를 만든 목적 자체도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K 컬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력 있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충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하간 임명을 두고는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말은 많았죠 유소래 기자. 네, 말이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문화부 장관이나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커리어를 좀 쌓는 느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요거 관련해서 좀 일화를 하나 전해드리면 그 박진영 씨가 1998년도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근데 그 진학했던 시기가 굉장히 공교로운데 이미 박진영 씨가 날 떠나지 마로 이미 유명해진 뒤에요. 아, 네. 94년도니까. 94년도에. 94년도니까 4년도에. 그래서 아니 굳이 뭐 엘리베이터 청혼가 이렇게 히트곡이 여러 개인데 굳이 정외과 대학원에 진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연대 정외과에 다녔던 한 선배한테 좀 물어보니까 박진영 씨가 정치가 꿈이었다. 그래서 원래는 정외과에 간 본인이? 거다. 네, 이런 좀 소문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모습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정치인 박진영이 상상하기가 그러게요. 어려운데 왜냐면 너무나. 물론 이제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건 귀감이 되니까 그런 요소가 있지만 또 종교적으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에 치우친 네.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은데 유경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어쨌든 본인이 그 추구하는 가치가 강할수록 이거를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나 역량을 활용해서 실현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전 실현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일에 접근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 임직원을 관리한 것도 그 왜 아이돌 뽑을 때 실력보다 나는 인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소속 아이돌이 크게 사고를 치거나 했을 때 본인에게도 이제 그런 여파도 올 수 있는 데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속하면서 살아온 거에는 뭐 큰일에 대한 뜻이 또 있었던 것도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네.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공직인데 공직을 계기로 해서 박진영 씨가 어떤 활로를 뚫어서 정말로 정치에 입문할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